내가 없는 당신에게 15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지난 2주간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했던 것 아시죠? 사연을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였는데요.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사연들은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벤트는 오늘부로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까지 사연을 받을 예정이니까 혹시 보내고 싶으셨는데 아직 행동으로 옮기시지 않으셨다면 좋은 책 한 권이나 커피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연은 청취 소감이어도 좋고 고민을 나누어 주셔도 좋고 마음에 있는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또는 팟캐스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제안해 주셔도 좋아요. 그러니 머뭇거리시지 마시고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메일이나 DM 주세요. 보내실 곳은 설명란에 잘 써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보내주신 사연 중에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디 굿트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마다 올라오는 팟캐스트를 매주 챙겨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떤 사연을 보낼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저의 작은 도전을 적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없는 당신으로 살다 보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적게는 내가 무얼 먹고 싶은지, 내가 무슨 취미를 갖고 싶은지,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작은 것부터 찾아보자 하고 떠오른 게 운전이었어요. 20대 때 운전면허를 따놓고 장롱면허가 된 지 20년이 지났네요. 할 수 있을까? 괜히 오반가? 지금 해서 뭐 할까? 사람 치면 어떡하지? 등 많은 생각들이 운전을 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시작해보자는 용기로 운전 연수를 받고 운전을 시작했답니다. 등줄기에는 땀이 흐르고 긴장해서 어깨가 쑤시고 안 아프던 허리가 다 아프고 운전 연수 3시간 하고 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뻗어버리지만 심지어 이틀째 되던 날에는 공사 중이던 가드레일을 박아서 오른쪽 문이 찌그러졌다는 소식도 한 스푼 더해야 하지만 너무 좋은 거 있죠. 내가 운전을 하다니, 내가 여기 앉아 있다니 하면서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직 서툴고 오늘도 뒤에서 빵빵대는 소리에 어깨에 긴장이 바짝 들어갔지만 운전할 때만큼은 나로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 소식을 내가 없는 당신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사연 보내요.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한다는 것 알려드리면서 사연 마무리할게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시작한 구독자 드림. 저희 팟캐스트가 누군가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시는데 힘이 된다니 이것처럼 더 큰 칭찬이 없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사연 보내주신 구트리님처럼 여러분을 찾아 나서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제목은 자존감이 바닥일 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바보인 것 같을 때, 왜 이렇게 나는 우울하고 자신감이 없을까? 왜 나는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을까? 왜 이렇게 나는 약할까? 이렇게 시작된 생각이 한참 동안 나를 탓하게 되다가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성장했을까?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왜 충분히 사랑을 표현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성장했을까? 남 탓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나는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나는 밥 멍청이야 하며 끝도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진 경험 있으시죠? 혹시 오늘 자존감이 바닥이시라면, 이 세상 모두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바보같이 있는 것 같다면, 혹은 내가 없는 당신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이 일상이시라면, 또는 지금은 아니어도 주기적인 자존감 하락으로 괴로움을 겪으신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에피소드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존감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자존감이라는 개념은 서구에서 유래된 듯 합니다.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는 자존감이 높아야 하고,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도록 부모도 교사도 도와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미국 전반적인 정서이기도 합니다. 한때 이 자존감에 대한 열풍이 심하게 고조되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연간 수억의 예산을 들여 자존감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주정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왕따, 범죄, 10대 임신, 약물 남용, 낮은 학업 성취도 같은 문제들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심지어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보다 수입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존감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두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존감에 대한 연구와 책들이 수천 권 출판되기도 했다고 해요. 이때가 1980년대였는데요. 하지만 이 연구는 실제로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하된 자존감이 주요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변수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없으며, 흡연, 음주, 약물 복용, 조기 성관계 등을 예방하지도 않았으며, 높은 자존감이 실제로 학업 성취도나 직무 수행 능력 또는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흔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때때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모욕감을 느낄 때 종종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행동하며 더 호감이 가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 연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존감에 대한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요. 물론 이 이야기는 자존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또는 어떤 문화권에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제가 이 연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존감이 혹은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이 모든 일의 해결책이거나 모든 어려움의 만병통치약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존감이 바닥나셨을 때 자존감을 올리는 것,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실 때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돈과 시간을 많이 들여 한 연구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자존감이 만병통치약이다 라는 식의 오해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자존감이 하나도 안 중요하냐?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자존감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을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없는 당신들에게 자존감이 바닥난 우리들에게 자녀는 나보다는 좀 자존감이 뿜뿜한 아이들로 키우고 싶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존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무엇일까요? 물론 저도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불안과 자기 소멸로 오래 고생하면서 배우고 연구하고 상담받고 상담하면서 정리한 저만의 자존감에 대한 이해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이 내가 없는 당신이시라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자존감이란 변화되지 않고 움직임이 없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늘 어려웠던 저는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누군가, 이를 당차고 멋지게 하는 어떤 사람,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동료, 잘 나가는 친구, 몸매 좋은 누군가, 이렇게 나보다 나아 보이는 주변 사람들을 저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자존감이 늘 부러웠지요. 그들의 자존감은 누가 건드려도 기스나지 않고, 기스는 표준어가 아니죠. 누가 건드려도 스크래치 나지 않고 흔들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자존감은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것 같아 보였다고 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상담받고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크래치 나지 않고 견고하고 변화 없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존감의 감자는 한자로 느낄 감자입니다. 감정할 때도 쓰는 글자로 느끼는 것, 움직이는 것,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가만히 있는 감정과 마음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고 자랐던지 아니든지, 돈이 많든지 아니든지, 좋은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든지, 외모가 출중하든지 아니든지, 실력이 뛰어나든지 아니든지 누구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자존감은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구나 자존감이 바닥날 때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못나 보이고 한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바닥인 여러분과 저는 정상입니다. 자존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그럼 자존감은 어떤 때는 높아지나요? 어떤 전문가는 자존감을 지갑에 든 현금 같다고 표현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은행에 돈이 많아도 지갑에 현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지갑에 자기 현금이 얼마 있는지 알지 못하고 막 써버리면 현금이 바닥나 버리지요. 그러니 우선 나의 자존감 지갑에서 자존감 현금을 써버리는 행동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다 고유한 여정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에게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룰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시로 마음을 체크해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나의 자존감, 현금을 막 소비하게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존감, 현금을 쓰게 하는 모든 행동들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학교를 등교하는 것만으로도,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또는 자신의 아이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자존감, 현금이 소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소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이 내 자존감을 소비하게 하는가 돌아보시고, 그 일들 중에서 좀 내가 줄일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만일 누군가와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이 툭 떨어지고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 문제이든지, 그 사람의 말투 때문이든지, 그 사람의 외모 때문이든지, 혹은 내가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만나는 횟수를 지금은 조금 줄여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후에 자존감 지갑에 현금이 좀 채워지면 무엇이 진짜 이슈인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어떤 장소를 가는 것,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일 때는 쓸 수 있는 자존감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좀 줄이시거나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존감을 소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들에 자존감을 써야 하고, 좀 덜 중요한 일들에게서는 좀 보호하고 저축할 필요가 있죠. 자존감 소비를 하게 하는 일들을 줄이거나 멈추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으니 그 다음은 당연히 자존감 현금을 채울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시고 늘려야 한다고 얘기해야 수순이겠지요. 그렇다면 자존감 현금을 채울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성장하는 아이들의 경우 가족들이 꼭 6초 이상 안아주는 것,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너는 나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는 것 경험하게 해주는 것, 실패해도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다음 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등의 경험들이 아이들의 자존감 지갑에 현금을 차곡차곡 채워준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경험들은 성장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아이들의 자존감에 대해서는 좋은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보셔요. 그런데 이 팟캐스트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아니라 내가 없는 당신, 여러분과 저의 자존감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설령 우리가 어렸을 때 저러한 경험이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자존감은 누구에게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최근 연구에서는 8, 90세가 되어 노년이 되어서도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고 뇌에서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 시기에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미 결정나고 끝이 났다는 생각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우리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키웠고, 성장한 후에 지금 나는 온전히 내 책임이니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내 자존감 지갑에 현금을 채우도록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방법은 관계였습니다. 저는 관계가 어려운 사람인데요. 그래서 깊은 관계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냐, 친구가 많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렇게 깊이 친한 것도 아닌데 대화하고 나면
인생이 좀 살만한 것 같은 사람.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한 명은 있을 거예요. 사실 그게 엄마, 아빠나 가족이면 좋겠지만 저는 K 장녀로 부모님을 보면 내가 나서서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이 저에게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이 팟캐스트를 저희 부모님이 영원히 모르셔야 할 텐데요. 어쨌든 자존감이 너무 바닥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기 싫을 때, 그냥 바닥으로 꺼져버리고 싶을 때, 그냥 그런 사람과 함께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었어요. 어떤 때는 대화 없이 커피를 앞에 두고 그냥 있기만 해도 자존감의 지갑에 현금이 조금 채워지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친구이기도 했고 옆집 아줌마이기도 했고 생판 모르는 곳으로 이사 갔을 때는 상담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그 후에는 한 동네 사는 80대 할머니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이해하는 어떤 누군가이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피부색 다른 사람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말할 줄 모르는 동물이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만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전화통화로도 했고 어떤 때는 문자만으로도 충분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으로도 지갑이 조금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어려울 때 그냥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저는 저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요. 최근에 90년이 넘게 진행되었던 행복한 삶에 대한 하버드 대학 연구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운동도 아니고 건강한 식습관도 아니었대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매우 중요한 것들이지만 이 무수히 중요한 것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은 warm relationship, 그러니까 따뜻한 관계였다고 해요. 스트레스나 외로움, 인생의 우여곡절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관계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넘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많은 수는 아니어도 제 인생에 그리고 그 시절에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는 따뜻한 관계를 3-4명은 유지하려고 해요. 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크게 별다른 것은 없고 한두 주에 한 번 문자를 보내거나 한두 달에 한 번은 만나거나 하면서 혹시 상대방이 자존감 바닥인 것 같은 날에는 온 힘을 다해 옆에 있어주고요. 내가 자존감이 바닥이 나면 죽는 소리를 하면서 연락을 하죠.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나셨다면, 그런 순간이 찾아오신다면 힘이 안 나더라도 귀찮더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꼭 그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그런데 인생에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때, 정말로 혼자인 것 같은 때, 그럴 때라면 상담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것도 정말로 훌륭한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인 것 같은 때는 실제로 내가 혼자였던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와 눈이 없을 때가 많았었는데 상담 시간에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자존감 지갑에 현금을 조금 채워놓으니 주변을 볼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은 수라면, 그래서 한두 명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관계는 금방 만들어지는 것 같진 않으니 가능성 있는 관계에 물 주고 가꾸어 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식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관계가 많을 필요도 없고 과하게 할 필요도 없지만 관계도 결국 내가 얼마나 가꾸어 주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을 저는 이제서야 배우고 있습니다.
자존감 지갑이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기 싫을 때 따뜻한 관계에 누군가가 옆에서 조금 함께 있어 주어서 충전이 되고 나면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는 기운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극심하게 자존감이 바닥나서 꼭 함께 해야 되는 따뜻한 관계 말고 제가 저의 자존감 현금을 위해 하는 규칙적인 일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자존감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자존감이 지갑의 현금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지갑이 빵꾸 나면 완전 빈털터리가 되면 다시 현금을 채우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완전 소진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자주 돌아보고 현금이 좀 줄어드는 것 같으면 소진하는 일들을 멈추고 채우는 일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자존감을 채우는 일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자존감을 채우는 일이 내 일에 대해 뭔가 큰 성과를 내거나 큰 승진을 하거나 내세울 만한 뭔가 스펙타클한 일들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그런 일들이 자존감에 영향을 안 주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높은 직급의 초고속으로 승진했을 때, 박사학위 논문이 우수 논문으로 통과되었을 때, 책이 영어로 출판되었을 때, 이렇게 뭔가 내놓을 만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좀 괜찮아 보이고 중요한 사람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기쁨과 감동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자존감이 바닥이 나는 일이 더 이상 안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 또 자존감이 바닥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직급 높은 사람들, 명망 높은 사람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볼 기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역시 자존감이 바닥이 나서 괴로워하는 순간들을 겪는다는 것 알게 되었죠.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어떤 것들도 자존감 현금 지갑을 늘 채워놓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지갑을 마르지 않는 현금이 가득한 지갑으로 만들어주는가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죠. 마르지 않는 현금이 가득한 지갑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지갑에 현금을 충전할 수 있다는 것도 천천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존감 지갑에 현금을 채우는 일은 생각보다 크거나 어려운 일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소하고 시시한 일들이기도 했죠. 예를 들어 저에게는 매일 샤워하는 것이 저의 자존감 지갑의 현금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만일 늦잠을 자거나 귀찮아서 샤워를 못한 날에는 밖에 나가면 왠지 내 스스로 꾀죄죄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죄가 없는 당신이라서 그것이 훨씬 더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라도 화장을 하는 것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리고 화장한다고 외모에 대해서 대단히 나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 행동 하나가 하루 종일 나의 자존감 지갑의 현금을 소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아침을 여유롭게 시작하는 것, 허둥지둥 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저의 자존감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면서 시작하면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까지 아침에 한잔 하게 되면 가끔씩 올라오는 우울한 마음이나 자신 없는 마음에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고 내가 한 실수에도 너그러울 수 있으며 남이 한 실수도 제가 너그럽게 받아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침을 잘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것을 다루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내가 있는 아침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초기라서 음질은 무척 별로지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침을 잘 시작하는 것뿐 아니라 식사를 대충 때우지 않고 제대로 잘 챙겨 먹는 것. 똑같은 것을 먹어도 좋은 접시에 잘 차려 먹는 것. 집 거실에서 차 한 잔을 마셔도 어질러진 곳에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라고 생각하고 잘 정돈된 곳에서 예쁜 찻잔에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알게 모르게 내 자존감 지갑에 현금을 채워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를 정말 놀라게 했던 제 자존감 지갑에 현금을 채워주는 다른 일들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렵지만 해야 할 일들을 해내는 경험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저의 자존감 지갑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더라고요. 실패했는데, 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존감 지갑이 채워지는 걸까? 고민하다가 얻은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잘 헤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영어로 자존감은 self-esteem, 직역하면 자부심이라는 뜻인데 저에게 자부심을 갖기는 더더욱 어려웠고요. 그런데 이렇게 작고 시시하지만 잘 자고 좋은 접시에 식사를 하고 어려운 일들을 시도하면서 채워지는 저의 자존감 현금 지갑을 보면서 아마도 저에게 자존감이란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아무렇게 아침을 시작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자녀를 키워보신다면 아실 테지만 자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아침을 맞게 해주고 좋은 아침 식사를 제공해주고 싶고 좋은 하루를 맞게 해주고 싶으시죠? 또한 아이가 식사 후에 이를 닦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래 너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 이 닦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싫어도 이 닦는 것을 배우고 시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시작하면서 나누어 드린 구독자 사연을 기억하시지요? 20년 된 장롱 면허를 꺼내어 연수를 시작하셨다는 얘기죠. 운전 연수를 시작하니 어깨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심지어는 가드레일을 박아서 오른쪽 문이 찌그러지기도 하셨답니다. 그런데 사연을 마무리할 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은 거 있죠. 내가 운전을 하다니, 내가 여기 앉아 있다니 하면서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직도 서툴고 오늘도 띠띠빵빵거리는 소리에 어깨 긴장이 바짝 들어갔지만 운전할 때만큼은 나로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몸도 아프고 차도 찌그러지셨는데도 사연까지 보내셨을까요? 이렇듯 서울 시내 한복판을 자유롭게 운전하고 다니는 결과가 아직은 없어도 비록 차가 찌그러졌어도 시도하고 해내는 경험을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내가 중요하게 대접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며 우리의 자존감 지갑에 현금이 차곡차곡 쌓이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존감이 소비되고 또 극심하게는 자존감이 바닥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남들과 비교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남들은 훨씬 더 잘났고 능력 있고 돈도 많고 이러한데 나만 자꾸 뒤처지는 기분.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 말은 그 남들은 중요해 보이는데 내가 하나도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남들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 누가 나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그때부터 자존감 지갑은 채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나는 특별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사랑받은 존재야, 이런 주문을 외우는 것만으로 사실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그렇게 수시로 반복한다고 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실제로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거든요. 혹시 여러분 자존감이 바닥이시라면 제일 먼저 내가 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 주세요.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내 자존감 지갑을 두둑하게 해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들려드렸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것 인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존감은 감정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툭 떨어져서 자존감이 바닥이 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때 계시다면 그저 함께 있어도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괜찮을 따뜻한 관계 옆에서 생존을 유지하셔야 한다는 것. 그런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실제로 크고 드라마틱한 일들보다는 내가 중요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식사, 잠, 좋은 아침, 나를 대접해주는 작은 액션들, 그리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고 연습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로 실패할지라도 나의 자존감 지갑을 채워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온전히 나에게 달린 일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바라지 마세요. 내가 나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쓰는 치사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면 제가 마지막에 치사하지만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일을 본인 자녀가 당하셨다면 어떠시겠어요? 본인 자녀가 이런 인생을 사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대부분 자녀들이 있는 내담자들께서는 깜짝 놀라시지요. 자기 자녀는 목숨처럼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매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해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자존감 지갑에 자존감 현금이 똑 떨어지시는 일은 없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마칠게요.
혹시 이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이것을 듣는 내내 누군가 또 다른 소중한 사람이 생각나셨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이 에피소드 링크를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과 친구들에게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